안녕하세요. 고해즈피틱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재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리모델링 현장에 좀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지역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찾아온 지역이 어떨까요, 대표님? 서울 중구 신당동이고요. 네. 2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역세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천 이전으로 유동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26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3년간 주변 시세는 평당 5,500에서 1억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모델링 하게 될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대지 면적은 50.43평, 건축 면적은 24.8평, 연면적은 149.4평, 건폐율은 149.19%, 용적률은 238.15%.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니까요. 실질적으로 38.15%, 한 개층 정도는 혜택을 본 지역입니다. 자, 혜택을 본 만큼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일단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면은 굉장히 손해고요. 지하가 꽤 넓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넓은 지하를 서울에서 이제 신축으로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 건물 상태 지금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좀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전체 저는 원룸으로 네. 빼곡빼곡 세입자들이 계셨어요. 근데 전체 비내력벽 건물이었고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수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창문 사이즈 크게 키우고 마감재는 아이보리 소재의 타일. 그냥 얼핏 보면은 대리석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큰 사이즈의 타일. 대형 타일. 네, 아이보리 색상. 네, 그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명도에 대한 얘기도 네네.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명도가 어떻게 좀 수월했던 건물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골목 단지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협상 자체는 좀 난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도가 잘 정리되고 곧 나갈 예정이시고요. 명도 과정에서도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명도가 좀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또 혼자 하시려면 되게 난항을 겪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저희가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부터 입구 이렇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현장이 엘리베이터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네, 건물이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전용 공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건물 바깥으로 돌출돼서 시공이 돼요. 헉, 돌출이요? 네. 그래서 전용 공간을 해치지 않고 설치가 되는 거죠. 아니 정확히 어느 위치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네. 딱 엘리베이터가 딱 들어가는 위치고요. 네. 여기를 네모나게 따면 네. 슬라브를 지하 슬라브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지하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용적률 혜택을 본 건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바깥에 설치하는 순간 건폐율이 또 건드려지게 되고 네. 또 건폐율이 포함이 돼서 용적률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건폐율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어서 건물 입구, 그 다음에 지하, 여기는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건물을 들어오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가 네. 설치가 되는데 그게 장애인으로 저희가 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장애인으로 엘리베이터가 득하려면은 계단에 턱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위치를 조절해서 턱을 없어요. 맞추면 되는데 네. 우회층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시면 중간에 3계단, 4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조금 불규칙하게 층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은 철거를 하고 다시 합니다. 배열이 안 맞아요. 계단 때문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주님을 설득을 해서 계단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걸로 좀 완벽한 건물을 위해서. 네. 대표님 그럼 엘리베이터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비용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1억 5천 정도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구조보강까지 들어가는 비용인데 오히려 철거가 없잖아요. 네. 다만 철거가 없는 대신에 그만큼의 외장 마감이 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밖에 설치 비용 1억 5천, 비용은 거기서 거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으로 득하기 위해서 계단을 철거를 했잖아요. 네. 이 계단을 철거하는 바람에 7천에서 8천 정도는 비용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럼 지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하는 이제 세입자께서 이제 곧 있으면 나가실 건데 네네. 벽체가 그냥 깨끗이 철거되면
상부층 부분보다 훨씬 넓은 네.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네. 될 거예요. 근데 지하하면 항상 걱정하시는 게 뭐 누수부터 시작해서 환기 이런 거 네. 걱정하시잖아요. 이 건물은 좀 어떤 식으로 그걸 개선하게 될까요? 일단은 전열 교환기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닥 띄우기, 벽 이중병,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거. 이제 전열 교환기랑 이런 이중벽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느 정도나 좀 더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면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중벽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바닥 공간 띄워서 네. 물길 공사도 네. 5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요. 소규모의 경우에 지하 누수를 이렇게 해결하는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공간 또 이동해서요.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내부 공간으로 왔는데 기존에 이렇게 쪼개진 방이 있었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대표님. 네. 여기가 주택이었어요. 네. 주택의 난방 배관을 드러내면서 바닥에 저는 내려갔고 네. 천정 구조물을 걷어내니 볼수록 이렇게 층고가 시원. 시원하셨어요. 전면부에는 지금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턱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통유리, 바닥까지 제거해서 통유리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 뒤쪽, 네. 옛날에는 보일러실로 쓴 흔적이 보이고 화장실로 쓴 흔적이 보여요. 저 공간에 각층 화장실이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요. 기본적인 마감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바닥 입주자께서 바로 마감재를 깔 수 있는 상황으로 평탄화시켜서 작업을 해놓을 거고요. 벽은 페인트 칠을 해놓을 거고요. 네. 천정은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놓을 거예요. 네. 대표님, 만약에 네. 이 건물이 원래는 쪼개져 있었어서 네. 내력벽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라멘 구조가 아니라 내력벽이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들었을까요? 내력벽에 대한 철거 비용이랑요. 구조보강 비용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아껴진 상황이세요. 와, 그러니까 1억 5천을 더 쓸 뻔한 거네. 만약에 구조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공간도 한번 가서 거기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옥상에 좀 올라왔는데요. 어떤 솔루션을 좀 여기 적용하게 될까요? 창문을 넣지는 않지만 6층짜리 건물로 보이는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기본 방수까지만 예, 저희가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방수 하는 데는 비용 보통 어느 정도나 들죠? 저런 구조물들부터 네. 시작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기존 이 방수제 위에다가 방수를 덧칠하면 절대 안 돼요. 요 위에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또 들고 일어나면 기본 바탕에서부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런 방수제들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을 모두 다 감안하다면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공사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전체 공사 기간은요. 실제 공사는 한 4개월 정도 보고요. 네. 준공 승인까지 5개월이면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 공사 비용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설계, 인허가, 심의 비용 포함이고요. 네.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만드는 거 포함, 그리고 화장실 공사, 네. 인테리어 공사, 네. 그리고 옥상 공사, 네. 계단 철거 후 신설. 네,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포함되는 공사가 9억입니다. 아, 네. 구해줘 빌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빠른 매각을 도와주고 계신가요? 현재 이제 매물이 접수가 되면 저를 비롯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가서 매물에 대한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네. 이제 소유관계나 상권이나 입지 이런 거를 모든 걸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및 임대 정보 그리고 예상 시세 차이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김재한 대표님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비,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좀 수천 명의 대기 매수자들에게 검토를 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은 이제 제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저희에게 매각 의뢰를 주시면 특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든 접수 주시면 되는데 제가 더 가치를 발굴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저 밸류업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냐? 리모델링으로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밸류업, 신축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면적, 규모 검토, 그래서 저 3D도 표현을 하고 평면도를 구성해가지고 면적이 몇 평까지 나오는지 규모 검토해드리고 이래서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적인 부분, 뭐 보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네. 매수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법규적으로 검토해서 그죠. 그러니 매수자분들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사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대표님, 그 구해줘 빌딩의 빠른 매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홍보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좀 매물 분석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좀 밸류업이 될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방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의 전화들이 와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문의 전화들을 한날 한시에 초대를 합니다. 네. 매물 현장 앞에서 초대를 해서 밸류업 전문가인 저와 네. 공인중개사인 김민수 중개사랑 같이 한 번에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40팀, 50팀이 오시면 네. 다양한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답변 드리는 거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니까 그죠. 투명성이 확보되고 명확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성사율도 높아지고 좋은 건물들을 바로 픽해서 네.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계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 저희 구독자가 이제 수만 명이지만 이제 구독 안 하신 수십만 명이 정말 저희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매각 컨설팅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당일에 네. 매매가 된 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각을 고민 중이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최대한 빠른 매각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동조